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대의 문화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95쪽 들어갈게요. 그래서 고대의 문화. 우리가 이제 고대 문화편을 이제 끝내면,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되면 고대 그 문화편이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로 넘어갈 것이다. 자, 엄청난 속도예요, 지금. 그렇죠? 아마 8시간인가? 그렇죠? 8시간인가 만에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을 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수월해요. 자, 일단, 수월하기 전에 골치 아픈 부분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 고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분은 뭡니까? 그 고대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예전에 무덤 양식에 따라서,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 그리고 통일 신라 발의 무덤 양식을 통해서 그 문화편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하면 혹시 모르니까 3.5번 그럼 거의 다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일단 고구려의 고분 양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는 예전부터요 돌무지 무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돌무지 무덤은 실질적으로 이제 청동기 때 무덤인데 그때 이후부터 나온 무덤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연맹국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돌무지 무덤으로 초창기에는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양식 무덤 고분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딱하니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돌무지 무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여기에다 돌을 쌓는 거야. 돌이 무지하게 많다라고 해서 돌무지 무덤 이렇게 되는 게 초창기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초기 무덤은 지금 거의 흔적이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돌 올리는, 세월이 엄청 흐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큰 돌을 네모 형태로 이제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처럼 이렇게 쪼만한 게 아니고 엄청 바윗돌 큰 거 있잖아요. 이걸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이어서 요렇게 잇는 거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몇 층 보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 해가지고 보통 7층 높이로 쌓는 거. 요것이 이제 돌무지 무덤 양식이지요. 요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군총이 대표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제일 그 좀 전성기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뭐 장수왕, 그렇죠? 그래서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 그렇지만 이제 무덤 양식은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호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놓는 돌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너지지 말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무너지지 말라고 해는 그 호석이고, 그리고 이 뒤에 옆에 딸린 무덤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배총이라고 하는데, 호석 배총은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무덤 양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7층 높이로 이렇게 다듬은 아름다운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사람의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가면 막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을 때는 이제 뒤에 널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쌓은 무덤이 이게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에요. 이 양식의 특징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게 겹치잖아, 그죠? 예쁘게 그려야지. 그래서 방을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널방이 있고, 널이라는 것은 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관 집어넣을까요?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처럼 돼서 방이 있지, 돌로 된 방이 있고요. 그리고 흙으로 쌓은 무덤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천정 구조가 모주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모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예요. 네모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형식. 그러니까 이제 위 안에서 들어가서 위로 보면 네모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하여튼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쌓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온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것이 이제 천정구조, 모듈임 천정구조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도굴이 쉬워요. 도굴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 조금만 겉에만 이제 파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입구가 나오잖아. 쭉 들어가면 이제 도굴 해버리면 쉽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웬만하면 다 벽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벽이 있잖아, 벽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도교 설명해 드렸을 때 제가 방위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신도.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방에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입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방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동서남북 거기에 이제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이 그 무덤 주인을 지켜주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강서대묘인데, 강서대묘, 중묘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서고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신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외워 놓으면 좋죠. 그래서 무용총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용총, 굴식 돌방덤인데 이게 이제 접객도라든가 수렵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수렵도 정도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많이 본 고구려 사람들이요, 복색 갇혀 있고 말을 타고 화살을 딱 해가지고 쫙 하고 노루 사냥하는 그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죠? 요거야. 이게 수렵도고, 이게 이제 벽화 요런 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각저총에 보시면 각저총이 있어요. 요게 이제 나타나는 게 씨름도인데, 자, 요것은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하고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책 95쪽 보면 양거리 1번에 맨 아래 있죠.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요거. 그래서 특징, 돌을 계단식으로 정밀하게 7층까지 쌓아 올린 형태고, 대표적 유적지가 어디야? 장군총입니다. 요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동그라미 2번에 굴식 돌방무덤 나왔죠. 이것도 고구려 양식이고요. 굴식 돌방무는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봉분을 만든 형태고, 모듈임 천정구조가 있고 도굴이 너무 쉽다라는 게 단점이다라는 거고, 대표적 유적지 이제 강서, 대묘, 고분, 그리고 무용총의 수렵도, 적객도가 있고, 그리고 각초총의 씨름도가 있는데 그림을 봐야 돼. 자, 그 아래 그림 사진이 있죠. 거기에 보면 고구려 귀족 생활의 안악 삼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그려놨냐면 그 사람 크기가 좀 틀리죠. 사람 크기가 틀려. 오른쪽에 접객도를 보세요. 그러면 사람 크기가 더 클리죠. 어떤 사람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시중도는 이렇게 하는 쪼만하죠. 이때 당시에 이 벽화는 그 사람의 신분을 크기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크면 귀족이었고, 그러면 요 아래 작으면 뭐 천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벽화의 특징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씨름도가 나오는데, 이 씨름도가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씨름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사람 코를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씨름도의 각저총, 요거의 특징, 이것의 다른 정답이 뭐냐라고 하면 고구려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정답. 그렇죠? 자, 이제 백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책은 이제 일단 놔두시고 칠판으로 봅니다. 자, 백제는요, 시대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백제는 일단 한성시대가 있잖아요. 한성시대, 그리고 옹진성시대, 그리고 사비성시대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또 구분을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어렵죠. 자, 일단 백제는 누가 고구려의 유이민이 내려와서 세웠죠. 언조가.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양식하고 거의 비슷해. 사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도 양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 백제의 초기의 무덤 양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한성시대에 돌무지 무덤이 유행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 백제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쪽에 송파,
그러니까 서울의 잠실 쪽 있잖아요. 그 송파에 가면 그 석촌동 고분이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돌무지 무덤. 원래 7층인데 요 위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무덤이고, 이 석촌동 고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놓고 석촌동 고분 내놓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자, 이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유임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무덤, 요것이 석촌동 고분이다라는 거, 요걸로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웅진성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웅진성 시대 하면 암울하잖아요, 그죠? 고구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암울한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제 일단 굴식 돌박 무덤이 있어요.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요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중급이기 때문에 그 벽돌 무덤이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벽돌 무덤. 자, 보세요.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양식은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박 무덤인데, 벽돌 무덤이 뜬금없이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무령왕릉이고, 자, 무령왕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중국과 친했는지를 볼 수 있는 무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벽돌 무덤은 중국 무덤 양식이었다라는 거 정치편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남조와 교류가 활발했었다라는 것도 또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석이 나오는데요. 지석이라고 그러면 뭐 별거 아닙니다. 지석은 그냥 벽돌이 아니고 이렇게 돌멩이, 이제 판판한 돌멩이 있죠? 요것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건데,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덤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 이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동대장 사마왕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당시의 무령왕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왕과 사마왕 비가 여기에서 그 신령님에게, 산신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집권 이런 거. 그러면 산신 얘기가 나왔지, 뭡니까? 도교적인 성격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 돈도 나와요. 오수전이라고, 우리가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 붓 이런 것들 철기시대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명도전, 붓만 기억하셔라라고 했는데, 뭐 오수전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돈도 나왔다라는 것은 당시에 무령왕이 쓸 무덤을 돈 주고 산신에게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벽돌 무덤이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비성 시대로 가볼까요? 사비성 시대도 굴식 돌박 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식 돌박 무덤은 왜 선생님 설명을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중급은 안 나와요. 고급은 나와요. 그런데 중급은 안 나와서 돌무지 무덤하고 벽돌 무덤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또한 또 이렇게 하면, 왜 책에는 써 있는데 그럼 뭐 전 공부할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공주 그 송산리에 있는 고분입니다.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 정도가 있고요. 이 사비성의 굴식 돌박 무덤, 사비성이 어디라고 그랬죠? 부여예요. 그래서 부여의 능산리 고분입니다. 능산리 고분. 그래서 요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우리 두 개만 기억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공부할 거 많은데 뭘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우리 그 사료나 이 자료의 힌트로 나와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신라의 무덤 양식을 좀 볼게요. 요거는 한번 제가 지우고 가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무덤이 뭐예요? 벌써 보이잖아요.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박 무덤. 이게 전통 무덤이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볼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양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라는
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자체적으로 토착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 문화는 조금 틀립니다. 삼국시대예요. 통일신라가 아니고 삼국시대에 돌무지 덧널무덤이 유행을 하는데요. 돌무지 덧널무덤, 자, 이름에서 벌써 나오는데 돌이 무지하게 많은 돌무지 무덤인데 덧널무덤. 자, 일단 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따 그릴까? 요따 그릴게요. 관이 있어요. 관이 뭡니까? 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널이에요. 자, 이 널이 있는데 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조그만한 널. 요거는 사람을 집어넣고요. 이 사람이 썼던 부장품 같은 걸 이렇게 묻어 놓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널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덧널이 되잖아. 그렇죠? 이 덧널을 가지고요. 이 가운데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돌무지가 있어요. 돌이 무지하게 많은 거지. 돌을 막 쌓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쌓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직경이 보통 이제 120m 정도? 여기에 한 22m, 27m 정도? 그러니까 가서 보면 산이야, 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 장점, 최대 장점이 뭐예요? 도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막 밀면 되는데 그때는 삽밖에 없는데 언제 이걸 까요? 만약에 이걸 까다가 보면 파다가 들어가서 무너지면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깠다 여기까지 팠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엄청난 돌무지가 나오지. 못 파요. 하루아침에 못 파는 이런 무덤 양식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라는 거죠. 요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천마총이 있고, 천마총, 그래서 천마도, 알죠? 천마도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호총이 있고, 호총 들어본 것 같죠? 호명 그릇?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추왕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것은 왕릉은 모르셔도 되는데, 미추왕릉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장품은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부장품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황금보검이 있어요. 황금보검.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책으로 한번 확인을 봐보자라는 거죠. 책에 한번 보세요. 이제 양괄호 2번에 백제. 동그라미 1번 96쪽이죠. 동그라미 1번에 한성시대 돌무지 무덤. 그래서 기업권 특징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었다는 건국 이야기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석천동 고분이라고 그 아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웅진성 시대에 그래서 기업권 굴식 돌방무덤 됐고요. 니은번 뭐야? 벽돌무덤이죠. 무령왕릉.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 사실을 또 증명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무령왕릉 1971년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돼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무덤 양식처럼 이렇게 무덤처럼 보였다, 아니면 뭐 밖에 비석이 있다, 그럼 누구든지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굴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고 산처럼 그대로 산이구나, 뒷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비가 와가지고 파다 보니까 뭐가 보여서 따라갔더니 문이 나오고, 그 문을 열었더니 이것이 무령왕릉이었다. 그러니까 이 백제 관련돼서 우리가 유물 문제 같은 거 사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백제. 동그라미 3번에 사비시대,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 됐고, 자, 양괄호 3번에 신라가 나오죠.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이 나와요. 이 돌무지 덧널무덤, 그래서 그림 아래 보세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림 똑같이 그렸죠.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대표적 유적지 천마총, 그렇죠? 천마도가 나왔고, 호총, 호명 그릇이 나왔고, 미추왕릉의 금제감장보검, 이것이 황금보검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보세요. 천마도라고 돼 있죠. 천마도 보면 벽화 같아요. 벽화가 아니고, 제가 이제 또, 이 말이에요. 와, 말 잘 그렸죠. 그냥 보시라니까. 자, 말의 안장이 있는데, 말 안장 밑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천 같은 걸 이렇게 끼워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배 가리는 거, 배 가림막 같은 거. 요것이 천마도예요. 천마도. 열심히 뛰어라. 뭐 이런 거겠지. 그렇죠? 말 엄청 잘 그렸다. 자, 아무튼, 그 오른쪽이 금제 감장보검 보면 황금보검인데, 요거 딱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칼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이 당시에 그 시기에
중앙아시아에 보면 중앙아시아에는 이런 양식의 그 보검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양식은 이 황금보검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신라의 황금보검은 뭘 알 수 있다?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야 한번 볼게요. 가야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가야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무덤 양식을 내는 게 아니고 무덤에 대한 설명을 내줘요. 그 다음에 이 나라와 관련된 것을 풀어라. 그러니까 가야 문제 낼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이제 찾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대성동고분, 이거는 김해의 금관가야고, 그리고 지산동고분, 그러면 고령의 대가야다.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 이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덤 양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문제는 지금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거의 나올 일 없어요. 중급에서 그렇게까지 나면 야 진짜 막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낼 겁니다. 지금도 안 나왔고 지금 뭐 30회 30몇 회 막 40 이제 이렇게 안 나오죠. 안 나왔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발굴이 됐대요. 막 발견됐어. 우와!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빨리 합격하자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나씩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페이지 바뀌어서 통일신라로 가는데요. 통일신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굴식 돌박무덤이 있는데, 우와! 그러면 굴식 돌박무덤이면 예전에 고구려 백제의 무덤 양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금 틀려요. 지금 이제 통일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융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괜찮네 그래서 만든 건데 요거의 최대 단점이 뭐였습니까? 도굴이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굴이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기피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벽을 세워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의 둘레돌을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둘레돌 하는 게 아니고 도굴꾼이 오면 기분 나쁘라고, 그렇죠? 재수없으라고 여기에다가 12지 신상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깔려면 12지 신상을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분 찝찝하지. 에이 그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굴식 돌박무덤 통일신라무덤이에요. 그래서 둘레돌이 쳐져 있는 특징이 있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김유신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김유신은요 특징이 또 있어요. 김유신은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장군 사라상제 생전에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추존됩니다. 흥덕왕 때 왕으로 추존되는데 왕의 이름은 흥무대왕으로 추존이 돼요. 그래서 죽어서 왕이 된 사람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급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흥무대왕이라는 왕으로 추진이 되었대라고 하면서 딱 나온 뭐예요? 굴식 돌박무덤 통일신라무덤 김유신 무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통일신라에서 한 분만 또 얘기하자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누굽니까? 신문왕의 아버지로서 통일을 이룩한 왕이잖아요. 문무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장했다고요. 화장. 그래서 화장을 했었고 바다에다가 밑에다가 매장을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해 한번 볼까요? 발해. 남북국 시대잖아요. 통일신라에서는 발해를 봐야 되는데 발해는 딱 두 무덤만 기억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정희의 공주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정효공주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무덤만 아시면 되는데요. 정희공주묘는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양식 뭐예요? 굴식 돌박무덤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정효공주면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무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정효공주면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다. 외웁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외울래요? 여러분들 이제 한숨 나오죠. 아휴, 그렇죠? 에휴, 아이고. 자, 한숨 나. 에휴, 이거 어떻게 외워?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야? 앞에 넣어야지. 고구려. 그렇죠? 그러니까 에휴 그러면 고구려 먼저 그러면 정혜공주며 에휴 정혜 그러면 고구려 앞에 그럼 정효 그럼 그 뒤에 중국 그러니까 굴식 돌방무덤이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외워. 이렇게 뭘 그렇게 따져요. 외워. 그렇죠?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의 특징 뭐가 있어요? 모듈임 천장 구조가 있죠. 모듈임 천장 구조가 나타나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들어갈게요. 자, 무덤 계속합니다. 97쪽에 무덤 6번의 발해 양가로 6번의 발해인데 굴식 돌방무덤 그 김유신묘죠. 통일신라부터 해야지. 통일신라 김유신묘. 그래서 12지 신상을 두르는 게 특징. 그리고 화정법 문무왕릉이 있었고. 자, 양거래 6번의 발해.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정혜공주묘. 고구려의 영향.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벽돌무덤. 그리고 정효공주묘. 당의 영향, 중국 영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조형문화의 발달이라고 해서 양거래 1번의 건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뭐 있는데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에 남북국 시대 있는데 통일신라에 뭐가 있어요? 불국사가 있죠.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석굴암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발해 상경에 궁궐터가 나와 있는데 터가 보면 자, 이게 왕이 살고 있는 내성이 있습니다. 요 안에가 내성이고요. 요 내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외성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넓게 대로변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주작대로입니다. 위성에서도 이 대로, 곧게 뻗은 대로가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발해의 상경 궁궐터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크죠. 그러니까 중국 양식을 모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 안에 누가 살죠? 사람들이 살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기와장이나 온돌 장치가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 양식도 보이고 그리고 고구려 양식도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 발해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됐어요. 이제 탑을 봅시다. 이 탑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자, 탑도 외워야 돼요. 자, 탑 동그라미 1번에 고구려 주로 목탑을 건립했다라고 돼 있고 현존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탑이니까 거의 다 뭐 불타거나 그러면 썩어버려 가지고 남아있지 않는 거 안타깝다라는. 백제 보시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있죠. 미륵사지 석탑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다른 출판사에 예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쓴 책에 보시면 이제 탑에 대해서도 설명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예전에 그냥 탑만 탁탁 넣어놨는데 왜냐면 점차적으로 시험이 발전되면서 탑에 대한 문제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요. 일단 익산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세기 무왕 때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 자료에서 출제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문제 정답으로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탑하고 서탑이 있는데 동탑은 없어지고 서탑만 현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사진이 있죠. 사진 보시면 탑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요. 우리 일제감정기 이때 들어가기 전에 일제감정기 이때 얘들이 와가지고 이거 탑이 무너지고 있네. 보수해야지. 그래서 시멘트로 이쁘게 이렇게 발라줬어요. 문화재를 훼손한 거지. 이것이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 작업을 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또 보수하고 또 잠깐 열었다 또 보수하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완공된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2016년까지 완공된다 그랬는데 그 지난 지가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고 봐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완공됐다라고 하면 또 기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16년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나왔던 주제였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복원되니까. 근데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웬만하면 안 내는데, 아무튼 이 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특징이 뭐냐면 석탑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목탑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얘기기는 사진을 보면 알죠? 네모 반듯하게 이 그 나무 판때기 같이 생겼잖아요. 이 나무 판때기의 모형으로 딱딱 껴맞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은 분명히 석탑인데 목탑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복원 작업하면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해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 보관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낼 건 많죠. 백제, 익산 낼 수 있고, 미륵사지 석탑, 목탑의 양식 낼 수 있고, 사리 보관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자, 정림사지 5층 석탑 딱 보세요. 뭐예요? 이것도 목탑 양식인데, 그렇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 볼게요. 신라의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인데, 황룡사 9층 목탑은 목탑이잖아요. 그래서 소실됩니다. 원간섭기 때 와가지고 불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타가지고 복원이 안 돼요. 지금 복원한다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이걸 하려는지. 엄청나게 큰 건데, 선덕여왕 때 승려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언제 만들었냐면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신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최고, 가장 오래된. 그래서 최고의 석탑이다라고, 최고의 탑이다라고 얘기하면 최고인가 보다, 넘버원, 이게 아니고 가장 오래된. 앞으로 이제 최고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모전석탑이에요. 그러니까 모전석탑,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집이에요. 특징. 전탑이라고 하면 쉽게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벽돌은 아니고 이 벽돌처럼 조만하게 이제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탑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뭐하고 비슷하죠? 돌무지 무덤, 장군총. 근데 장군총은 큰 거고, 요거는 진짜 조만하게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탁탁탁탁 끼워가지고 맞춘 탑, 불황사 모전석탑입니다. 시험 잘 나오죠? 전탑의 형식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9층으로 원형이 9층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기면 또 통일신라탑이 있어요. 통일신라탑. 자, 이제 이때는 삼국시대, 이제 남북국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니온번에 보면 경주의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탑이라는 게, 이 통일신라면 신라 중대에 유행했던 양식. 자, 여러분들 교종과 선종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종의 양식, 선종의 양식. 신라 중대는 교종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안정감. 그래서 조형미가 뛰어나다라는 건데, 보통 3층 탑이 유행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몇 층 탑일까요? 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5층?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거 뭐야? 6개? 6층? 뭐야? 그렇죠? 탑을 볼 때는요, 이 옥계석을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항상 있어요, 탑에는. 그렇죠? 왜 있냐면 이것이 탑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탑의 몸, 신자, 한자를 써가지고 탑신부라고 합니다.
탑신부. 이 탑신부가 하나, 둘, 세 개죠. 탑의 몸이니까 이것이 이제 3층 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탑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 기단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신라 중대에 유행한 그 전형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 기단과 3층의 탑신을 갖고 있는 이 모습, 안정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신라 중대의 탑이고요. 대부분 보면 그 석탑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가뭄사지 3층 석탑. 지붕 모양 되어 있는 거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4층 탑 같죠? 3층 탑이에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석가탑 보세요. 지금 기단 2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개 이렇게 옥계석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3층 탑이에요. 보지도 않아도 돼요. 오른쪽에 진전사지 3층 석탑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려에 가면요. 고려에 9층 탑도 나오고 10층 탑도 나오는데 9층, 10층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9층이구나, 10층이구나. 자,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자, 위로 쫙 올라가서 디귿번 보세요. 이 대표적인 신라 중대탑이 석가탑인데 석가탑을 모른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석가탑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 통일신라의 전형탑이고요. 이게 1960년대 도굴꾼들이 건드렸어. 그래서 이게 무너질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복원 작업을 했어요. 1960년대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이때 복원 작업하는데 해체하잖아요. 이때 해체할 때 발견됐던 것이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 최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리고 같이 이제 요것이 이제 발견됐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죠. 2010년대 들어와서 복원 작업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2013년에 복원 작업 들어갔는데 그때 금동불 입상이 발견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됐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사리 보관함이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험 문제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발견된 게. 낼 게 엄청나게 많죠. 신라 중대, 교정의 영향, 이중기단의 3층 탑신, 그리고 무구정광 이렇게 다 나오죠. 당시 2013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견이 탁 돼가지고 강의하고 있을 때 오프라인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발견됐는데 요번 회차는 안 나오고 다음 회차에 시험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맞췄죠. 그렇죠? 이것을 맞춰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완전히 신이라고 그러죠. 민망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 합격 수기를 막 남긴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회 이슈화된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딱 볼 때 그런 게 있었어? 유네스코가 그랬구나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이번 회차 혹은 다음 회차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TV에서 봤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시험 보는데 봐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찾아서. 그렇죠? 그 부분은 보통 2점 이상, 1점짜리로는 안 내요. 2점 이상, 2점 혹은 3점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리을번에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 있었고, 자, 미운번에 양양의 진전전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단부 그리고 탑신부에 뭐가 새겨져 있죠? 이게 뭐예요? 그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팔부중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이 기단과 탑신부에 부처의 불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양의 3층 석탑. 자,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4마리의 사자가 기단부에 4마리의 사자가 이 탑신을 받치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시읍번에 보시면 승탑과 탑비, 그래서 왼쪽 날개 보면 승탑이 나와요.
참 한 요만해요. 그래서 승탑이 둔탁하게 생겼죠. 이게 뭡니까? 사리보관 탑인데 이게 이제 신라 말로 가면 유행하는 거죠. 왜요? 신라 말의 교종이 아닌 선종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참선 좌선을 하다 보니까 사리가 나왔고 부처님의 몸의 일부인 사리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탑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고 이 쌍봉사 승탑 뺀 나머지는 다 고려로 보시면 됩니다. 고려도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탑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모 반듯한 승탑부터 원형인 승탑부터 별 막 그 이상하게 생긴 승탑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 그래서 신라 말 문제,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같은 걸 출제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을 냅니다. 이것도 이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발해에는 또 영광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영광탑이 나오죠. 이것도 영광탑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사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나오니까 이 내용을 이 영광탑 사진이 탁 나왔다라고 하면 뭐 풀어라? 발해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풀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양괄호 3번에 그 불상을 한번 볼게요. 불상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요? 자, 기억반 삼국시대에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 삼국시대 이 불상은요 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사진을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리고 그 고구려의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상이고 금동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게 상이 계시고 있는데 요 뒤에 부처님을 그 받치고 있는 이게 뭔가 있죠. 이걸 광배라고 하는데 이 뒷면을 딱 보세요. 뒷면을 보면 이게 연가 7년에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연가 7년 색일 명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구려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문제 낼 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불상 낼 때는요. 우리 중급 시험 같은 경우는 불상을 내놓고 어떤 그 자료를 주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국가와 관련된 유물을 찾아라 라고 할 때네요. 그러면 금동불 입상을 내버리면 고구려 찾아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서산마의 삼존불상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니은번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석굴암 본종불 요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뺐어요. 다 아시니까 뺀 거야. 자, 법주사, 쌍사자, 석등 됐고 그 아래 디귿번에 발의 상경에 석등이 나오죠. 석등 잘 보세요. 석등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아름답다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나오면 뭐 찾아라? 발에 찾아라 라는 거예요. 발에 국가에 대한 문제 낼 때 꼭 이 석등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불병좌상인데 두 분의 부처님이 어떻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불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병좌상. 그렇죠? 그래서 이불병좌상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있죠? 이 부처님의 표정과 이불병자성의 이 부처님의 표정이 거의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이 고구려가 이 발해 건데 발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 그대로 받았는데 재료는 틀려요. 이거는 금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구워서 만든 불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내용 내면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 혹은 발해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타 과학기술이 나오는데 기억번에 천문학.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 신라의 첨성대 있죠. 그래서 첨성대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없어요. 왜? 이것이 뭐 천문학을 관측하는 기구였다 아니었다 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천문대였다라는 거 선덕여왕 때. 자, 디귿번에 보면 금속기술에서 백제 칠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 날개에 있는 백제 칠지도. 이것은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했던 칼. 그리고 금동대학로.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럼 보면
그 금속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본 음악이 있었고요. 한번 보세요, 그냥. 자, 99쪽 넘어갈게요.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인데 일본의 우리 문화를 전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삼국시대 백제는요, 동그라미 2번 4세기 아직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태자한테, 일본의 왕자한테 한자를 가르쳐줬고 선생님이었죠. 자, 동그라미 3번 6세기 때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불경과 불상을 또 전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과로 이번에 고구려 담징이 또 넘어가서요. 일본에서 그 담징은 호류사 금당벽화를 또 그려줬어요. 그리고 종이와 먹의 제작법도 알려주고 왔다라는 거죠. 그 아래 다카마스 고분벽화 나오는데 수산리 벽화하고 거의 없어요. 이 여성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그걸 그렸겠어요? 우리나라를. 그치? 못 그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려줬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미리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그래. 왜냐면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료는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양거로 3번 신라 축제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 자, 2번에 이제 일본의 문화 발전인데 스에키 문화의 그 토기 문화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에서 토기 제작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가야 토기가 영향을 준 게 스에키 토기. 자, 양과로 2번에 아스카 하쿠오 문화인데, 자, 일본의 스에키 토기, 스에키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가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스, 이렇게 하면 그 여성을 가지고 그 경상도 방언 이 가스 자 됐어 이렇게 하고 아이 따지지 말고 욕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욕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삼국에 우리가 일본에 영향을 준 삼국 영향 아스카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갔을 때 일본은 또 하쿠오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삼국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지요. 아하, 처음 알았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아하, 그렇구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가야토기는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했어요. 자, 창피하니까 못 보겠고요. 그래도 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문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아름답죠? 고대 문화 다 끝났어. 아, 행복해. 자, 고대 문화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치, 뭐 삼국시대, 삼국향쟁,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거쳐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래서 후삼국까지. 엄청나게 정신없었죠. 그리고 사회 경제는 좀 덜 했는데 문화편, 와. 하여튼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 딱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조금 복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고려로 넘어가면 이제 통일 왕조예요. 그래서 고려만 고려 왕조, 그리고 조선 가면 또 역시 조선 왕조. 이렇게 해서 왕조별로 이렇게 공부하면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왕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자, 고려는 조금 삼국시대보다는 수월하니까요. 조금 푹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